예,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양에 무료 완속 충전하러 갑니다.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양은 완속이 무료예요. 다만 주차비가 나오죠. 근데 전기차는 1시간 또 주차비 안 받고 그래요. 근데 오늘같이 저 행사가 있는 날은 1시간 넘어도 안 받으니까 무료 완속 찬스죠. 근데 뭐 그래봐야 오늘 저기 9시부터 10시 반 1시간 반이라서 무료 완속 1시간 반 해봐야 뭐 얼마 안 되죠. 어쨌든 행사를 모터 스튜디오 고양에서 하니까 이렇게 좋잖아요. 지금 저는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저기 출근 시간과. 그래서 엄청나게 좋습니다. 뭐 그냥 널널하게 천천히 가도 20분이면 가요.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양에. 오늘 하는 행사는 더뉴 아반떼 N이고요. 그러니까 더뉴 아반떼 N이 그게 중국에 먼저 공개가 됐잖아요. 국내는 그거보다 더 늦게, 그것도 한참 뒤에 공개를 하다니. 어쨌든 오늘 하는 행사는 더뉴 아반떼 N인데, 더뉴 아반떼 N 세대 있고 더뉴 아반떼 N9 2대 있고, 그리고 그냥 아반떼 한 대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따로 뭐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차 전시대에 있는 차 그냥 자유 관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오닉 5 N처럼 더뉴 아반떼 N도 이게 주행 위주의 차라서, 근데 또 외장 디자인이 주로 바뀌긴 했죠. 어쨌든 저번주 금요일에 USB 이거 고쳤고요. 그때 1시간 반 정도 걸렸거든요. 원래는 2시간 걸린다고 그랬어요. 2시간. 그게 2시간이나 걸려야 되면 2시간 걸린대요. 했는데 실제로는 한 1시간 한 반? 20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고칠 때 중간중간에 한번 이렇게 가보잖아요. 쓱 가보니까 여기를 다 뜯더라고요. 여기 핸드센터 플로어를 다 뜯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가보다 보니까 고치시는 분이 이거 USB 단자를 교체를 해도 연결이 안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기 마지막으로 여기랑 차 AVN이랑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 그거를 한번 교체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저 센터 하이테크 오디오 반에 가셔야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됐어요. 그러니까 그 케이블이 접촉 불량이었대요. 여기랑 AVN 사이에 있는 케이블이 접촉 불량이었대요. 그래서 안 됐대요. 사실 그 초창기에도 이게 막 되다 안 되다 그랬거든요. 중간중간 막 끊어지고. 그래서 아마 저쪽 불량인 것 같은데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정상이면은 이렇게 딱 USB를 꽂기만 해도 자동으로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음악도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예상과 달리 USB 단자는 생각보다 빨리 고쳤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도 이제 잘 되고 하는데, 그 약간 그 우려했던 것처럼 이게 잡소리가 약간 생겼어요. 근데 희한하게 저는 뭐 당연히 잡소리가 생기면 여길 뜯었잖아요. 여기 이쪽에서 발생할 줄 알았는데 이게 의외로 이쪽 비필려서 생기네요. 그러니까 이거 고치기 전까지는 이쪽에서 잡소리는 없었거든요. 이쪽에서 저 뒤에서 있었지. 근데 그 USB 고치고 나니까 이쪽에서 가끔 생겨요. 좀 드물게 드드드, 약간 좀 안 좋은 노면에서. 그래서 진짜 차가 잡소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진짜 이거 언제 한번 날 잡고 차 트렁크 2열에 있는 짐을 싹 다 뺀 다음에, 이게 또 확실해야 되잖아요. 사실 지금 2열과 트렁크에 짐이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도 짐이 많아서 이게 사실 정확히 어디서 나는 건지 파악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토레스 트렁크가 넓으니까 반납하기 전에 토레스에다가 짐을 다 넣은 다음에 그러고서 한번 주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근데 이 차는 희한하게 초창기에는 좀 안 좋은 놈이 다닐 때, 그러니까 이런 콘크리트 다닐 때 여기서 소리가 났거든요. 초창기에는 여기서 그 뜨드 소리가, 그러니까 여기 앞이니까 소리가 되게 잘 들리죠. 그래서 듣기 싫다 그랬는데 또 여긴 안 나요. 어느 순간 지나니까 또 여긴 안 나요. 되게 안 좋은 놈에서도. 희한하네. 와, 진짜 아침이어서 통풍 안 틀려고 했는데 지금 8시 3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온도 낮은데 27도네. 높네. 어쨌든 통풍은 안 트니까 열선 시트를 약간 은은하게 튼 것 같아요. 통풍은 안 트니까. 와, 그러니까 이게 하다못해 1단이라도 틀어야지 뭐 좀 그냥 그나마 좀 괜찮은. 막 등이 막 되게 뜨거웠어요 지금까지. 어쨌든 지금 배터리 잔량이 34%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오늘 배터리를 좀 어느 정도 충전을 시켜놔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내일 트레일 블레이저 때문에 이제 서울역 가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저 하이랜더 시승회 때문에 파주 가야 되고, 많이 안 해도 되겠군요. 둘 다 가까워서. 하이랜더 파주 얼마나 좋아 세상에. 참 껌이죠 껌. 어쨌든 저도 이 잡소리 때문에 이 하이테크 센터를 한번 예약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여기가 예약이 되게 밀려 있어서 한참. 제가 저번에도 여기 그 동네 그 오토킹 가기 전에 이것 때문에 전화로 예약을 했는데, 막 고양시 하이테크 센터는 9월달. 근데 물론 이제 비어 있는 데가 있죠. 막 저 펑크난데,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뭐 도봉구에 있는 거는 당장 다음날 오전 9시 그리고 뭐 그 다음날 뭐 남부센터 오후 뭐 4시 뭐 이렇게 너무 급작스럽게 날짜가 잡히니까 또 좀 가기가 그렇죠. 그쵸. 이렇게 좀 일찍 와야지 또 완속이 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평일 낮 시간에 오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 무료 완속이다 보니까 여기 저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시간에 좀 일찍 와야 무료 완속도 이게 자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집에서 17.3km 18분 걸렸고요. 평균 전비는 8.4가 나왔습니다. 이건 시트가 좀 다른 것 같네. 저거랑? 당연히 다르지. 얘는 심지어 얘는 전동이네. 전동. 얘는 전동이네. 근데 이건 전동이 아니고 이거 저건 레바로 당기는 거야. 저거 원래 수동이잖아. 스포츠 시스템. 이게 N, 이게 로고에 네온 사인 나오네. 네온 사인. 네온 사인. N 로고 네온 N 네온 사인. 내 커피컵 어디 갔지? 펴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 하얀색? 네, 흰색이니. 아니 하늘색은 지겹잖아. 하늘색은 너무 많이 봐갖고. 야 그거 8월 10일에 저거잖아. 네, 그게 온라인 공장. 사전 예약이잖아. 8월 10일에. 그거 주차 어떻게 해? 알아서 알았는데. 야 그러니까 걔네가 원래 있던 게 HUD 있었는데 빠졌고, 그치? 송풍구 원래 없었는데 여전히 안 넣어줘. 그렇지. 또 뭐 있냐? 예, 돌아갑니다. 충전이 48% 됐어요. 충전구 커버 열림. 닫힘. 전동식이 좋군요. 역시 저만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내일 트레일 블레이저. 왜냐하면 이제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트레일 블레이저가 하우스 오브 GM 강남에 사는데 주차는 저 서울역에 하고 거기서 셔틀버스 타고 이동하고.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그 셔틀 출발하는 곳이 2개래요. 강남역 또 하나 있대요. 그래서 근데 뭐 강남역에서 셔틀이 있어도 마찬가지인데 강남역까지 가방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기자들 많이 왔잖아요. 다 고민하던데. 제가 한 1시간 한 45분 정도 주차를 했거든요. 주차비 2,000원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1시간은 여기가 무료고, 그 다음에 45분 2,000원.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쉐보레가 그렇게 한 게 약간 좀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그 강남 주변에 주차비가 워낙 비싸니까. 좀 전에 현대차 직원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 몇 년 전 얘기인데, 그 KA 처음 나왔을 때, KA 처음 발표할 때 그 압구정에서 했거든요. 그 옛날 기아 사옥, 그 비트 360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옛날 사옥이라서 주차장이 되게 작아요. 거기가 비트 360이 지하로 내려가면은 진짜로 주차장이 작기도 하지만 막 되게 좁아서 어쨌든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주차가 몇 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거기서 행사를 하면은 그 근처에 있는 길 건너서 그냥 일반 주차장에 대고
이제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때 K8 그때 발표할 때 이틀 동안 그때 뭐 K8이어서 기자들이 되게 많이 왔대요. 그래서 그때 이틀 동안 주차비가 뭐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 나왔대요. 그게 거기는 뭐 이렇게 1주차권도 없고 그 무조건 그거라는데요. 그냥 분 단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그때 주차비가 무조건 하여튼 1,000만원 이상은 나왔대요. 1,000만원 훌쩍 넘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이게 취재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고 점심도 먹고 가기 때문에 뭐 등등 해서 많이 났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쉐보레가 돈이 없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다른 기자들도 그 비슷한 얘기 하니까요. 제발 오지마 이런 거. 어쨌든 오늘 더 뉴 아반떼 N과 N9 발표를 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이렇게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부분 변경인데 그냥 외장만 바뀌었다. 실내 조금 바뀌고 뭐 그 정도. 일단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외장이 바뀌니까 진짜 훨씬 낫더라고요. 왜 기존의 일반 아반떼가 외장 디자인 바뀌니까 훨씬 보기가 좋아졌잖아요. 훨씬 멋있잖아요. 근데 N은 안 그래도 그게 여러 가지 파츠 장식 때문에 더 멋있는데 기본 디자인이 멋있게 바뀌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보기가. 그래서 기존의 아반떼 N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땡길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스포츠 시트 있잖아요, 헤드레스트 일체형. 그것도 뭔가 그 약간 그 좀 높이가 낮아진 것 같아요. 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살짝 좌판이 앞이 이렇게 들렸는데 그게 조금 낮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N과 N9을 바로 번갈아 타보니까 N의 그 스포츠 버킷 시트가 사이즈가 더 크더라고요. N9은 작아요. N9은. 그래서 뭔가 시트 자체의 크기는 N이 좀 더 큽니다. N9은 시트 좌판이 뭔가 좀 되게 두드러지게 짧아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아이오닉 6보다 한 이만큼이 짧아요. 그래서 허벅지가 좀 되게 허전합니다. 엔진은 기존과 동일한데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조금 정리가 됐습니다. 일단 아반떼에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부스트 C에는 290마력. 근데 아반떼 N9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엔진이 차별화가 됐잖아요. 아반떼랑 1.6 터보 있었는데 1.6 터보 없어졌어요. 그 204마력짜리 대신에, 그러니까 그게 소나타처럼 그러니까 일반 엔진에도 N9을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 N9이 아반떼와 N 사이에, 그러니까 성능 면에서도 그런 포지션인데 중간적인, 지금은 그냥 익스테리어 패키지 같은 그런 개념이 됐죠. 그래서 기존에 아반떼를 살려고 했다 그러면은 그냥 N9을 마음 편히 고를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아반떼와 N9이 100만원도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돈 좀 더 주고 외장 디자인이 조금 더 멋있는, 실내도 좀 약간 차이 있고 N9을 사는 게 낫지 않나. 기존의 아반떼 N9이 판매가 굉장히 부진했는데 저는 그 이유를 그냥 일상으로 타기에는 좀 너무 단단한 그런 승차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어차피 안 팔리니까 없애버리고 대신에 가격을 살짝 올린 다음에 익스테리어 패키지로 N9을 팔자, 뭐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아반떼와 비교하면은 외장 디자인이 막 엄청나게 더 멋있다 뭐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차이가 있거든요. 특히 뒷모습 보면은 그냥 일반 아반떼는 그 머플러도 없잖아요. 정확히는 안 보이잖아요. 아예 범퍼도 되게 밋밋하고. 근데 N9은 뒤에 한쪽으로 머플러 쌍으로 뽑았고 범퍼 디자인도 조금 더 예쁘고 뭐 등등 해서 N9이 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냥 일반 아반떼보다는 가격 차이가 그렇게 또 크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N9이나 N 모두 실내는 기존과 거의 같습니다. 아반떼는 사실 지금 봐도 모니터 내 컨텐츠가 충분히 경쟁력은 있는데 그 얼마 전에 아이오닉 5N을 봤잖아요. 그거를 보고 보니까 약간 아쉽네 라는 생각이 있죠. 왜냐면 아이오닉 5N이 그 모니터 내 그 컨텐츠 이런 게 한결 더 많아서 약간 좀 이렇게 아쉬운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약간 좀 허전하네, 아이오닉 5N에 비하면. 근데 여전히 아반떼 N급의 또는 성능의 가격대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그런 그 데이터 컨텐츠죠, 모니터에. 그리고 이번에 아반떼 N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갔습니다.
사실 기존의 아반떼 N에 저게 가성비로 펀카로 되게 좋은데 ACC가 없어서 되게 아쉽다, 이런 의견이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펀카, 스포티카라고 해도 또 항상 빨리 달리는 건 아니고 천천히 달릴 때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서킷에서 놀다가 집에 돌아갈 때는 천천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딱 ACC를 키우고 가면은 이제 되게 편한데 그게 없어서 되게 아쉽다, 그런 의견이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 ACC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점 같아요. 근데 아반떼처럼 여전히 아반떼 N도 이쪽에 비어 있고요. 또 여전히 기존처럼 아반떼 N9은 이쪽에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요. 그게 약간 희한하죠. 진짜 아반떼 처음 나왔을 때는 저기에 뭐가 들어갈까 되게 많이 궁금했는데, 그래서 진짜 아반떼 N에는 여기 드라이브 모드 말고 뭔가 다른 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게 비어 있으니까, 심지어 부분 배경도 비어 있고, 그래서 약간 좀 의아하긴 하죠.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에 있는 게 위치가 조금 뜬금없긴 하지만 예전에 그 아반떼 N9 시승했을 때 보면은 의외로 사용하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누르기 괜찮아요. 딱 손바닥은 바로 있고. 근데 기존의 아반떼 N9은 차가 너무 단단해서 승차감이 많이 떨어졌죠. 제가 예전에 그 아반떼 N9 그 2박 3일 동안 시승할 때도 그냥 막 이렇게 신나게 탈 때는 좋은데, 제가 맞다, 그때 그 서울역에서 그거 타고 퇴근 운전도 했잖아요. 그거 참 밀리는 거여서 계속 운전하면은 약간 좀 힘듭니다. 차가 좀 단단해서. 그래서 일상의 승차감이 좀 떨어졌던 게 저는 판매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1.6 터보가 없어졌네요. 성능은 좋았는데 어쨌든 더 뉴 아반떼 N과 N9은 바뀐 게 별로 없어서 찍는 것도 되게 금방 끝났고요. 기자들도 금방 가더라고요. 저야 8시 20분에 와서 지금이 10시 11분, 한 1시간 40분 정도 있었는데 실제로 저 완속도 딱 1시간 41분인가 충전했더라고요. 1시간 41분 충전해도 34에서 46, 48 밖에 안 되고 아깝다, 완속. 어쨌든 오늘 하루 종일 고민을 좀 해보다가 내일 트레일 블레이저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가는 게 가장 덜 힘들까 고민을. 왜냐면 가장 덜 힘든 거는 서울역에다가 내 차 타고 가서 주차하고 셔틀 타고 오는 건데, 그러면은 왔다 갔다 그 출퇴근 시간이 이게 너무 길어요. 심지어 이게 트레일 블레이저 엠바고도 없고, 심지어 그 다음날 또 아침에 하이랜드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트레일 블레이저 출퇴근으로 거의 막 4시간씩 걸리면은 4시간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 아침에 서울역 가는데 1시간 걸리고, 서울역에서 하우스 오브 지행 가는데 거의 1시간 걸린대요. 전에 다른 데 갔던 기자들에 따르면은.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경고가 울려? 참나. 그리고 돌아올 때도 또 퇴근 시간 걸리니까 서울역에서 퇴근 시간 때 집에 오는 거 그것도 최소 1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내일 출퇴근만 4시간을 써버리면은 너무 시간의 낭비가 크기 때문에 진짜 애매하네. 아까 한 어떤 기자는 그러더라고요. 진짜 쉐보레는 너무 어려운 브랜드라고. 그래서 아반떼 N과 아반떼 N9 후기는 아직 좀 남았는데요. 일단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집에도 왔거든요. 저 아점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점 먹고 어차피 또 이거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저기 S플렉스 가서 AA 시승기 교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추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이제 밥 먹고요. AA 교정 보러 갑니다. 왔다 갔다 하는 김에 그냥 왔다 갔다 하긴 그러니까 차에 있는 짐 다 덜어내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잡소리 나나 안 나나 확인 좀 하려고요. 그래서 밥 먹고서 지하에서 차에 있는 짐 다 투레스로 옮겨놨어요. 트렁크에 있는 거는 트렁크로 옮기고 나중에 헷갈릴까봐 2열에 있는 거는 그대로 2열에 옮기고 해서 지금 이 차는 짐을 완전히 싹 뺐습니다. 그래서 잡소리가 나나 안 나나 지금 확인 중이에요. 근데 저 뒤에 그 C필러에서 떨리는 소리는 있긴 있네요. 약하게. 어쨌든 아까 밥 먹으려고 아반떼 그 N9 더 뉴 말하다가 말았잖아요. 이제 밥 먹고 나오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뭐 없던 걸로. 아니 하려면 한 번에 쭉 해야 되는데 이게 밥을 먹고 나오니까 생각이 안 납니다. 아휴, 뭐 차가 뭐 중요해요. 밥이 중요하지. 그래서 뭐 또 조만간 뭐 풀릴 거잖아요. 시승차가 안 풀리려나? 일단 그 아반떼 N9은 이게 이제 익스테리어 패키지니까 따로 뭐 할 것 같진 않고, 심지어 그 더뉴 아반떼도 지금 시승차가 없잖아요. 어쨌든 아반떼는 시승차를 돌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마 안 돌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반떼 부분 변경도 시승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승차 뭐 누군가 하겠죠. 유튜브에 있을 거예요 아마. 요즘에는 시승차가 없어도 뭐 다 이렇게 시승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어디선가.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능력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기서 살짝 소리 나려고 했다. 아반떼도 뭐 누군가 올리겠죠.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쪽 뒤에서 소리 나는 거는 뭐 확실하고요. 지금 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도 소리가 나긴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을 하고 가야 돼요. 이게 잡소리란 게 이게 되게 묘해서 차라리 잡소리가 계속 나면 좋거든요. 계속 누가 들어도 잘 들릴 정도로 이게 계속 나면 좋은데, 이게 나다 하면은 이게 병원 가면 소리가 안 나요. 그럼 미치고 환장하죠. 소리 안 나는데요? 이러면 뭐 할 말 없고. 그래서 소리가 나려면 잡소리가 계속 나야지 이게 잡을 수가 있죠. GV70도 이쪽 비필러 도어 트림에서 소리 났잖아요. 계속 났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리가 확실하게 났으니까 이제 비교적 금방 고쳤는데, 이것도 소리가 나려면은 계속 나야 돼요. 누가 들어도 소리가 나는구나, 잡소리가 싶을 정도로. 튀었다. 진짜 물티슈는 꿀이네, 꿀이야 진짜. 심지어 물티슈는 이게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물티슈를 예를 들어서 뭐 밖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차 밀고, 이중차단이 돼 있는 거 밀고 타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티슈로 닦고, 손 한번 닦고, 그리고 그게 이제 에어컨 키고 다니까 물기가 좀 덜 말라요. 그럴 때 뭐 추가로 더 닦고, 그러니까 이게 재활용도 되고 이러면 좋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아까 한 번 쓰고 이 커피가 튀니까 한 번 더 쓰고. 야, 진짜 어찌나 좋은지. 제가 이렇게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는 아니고요. 이거 너무 일찍 왔나? 제가 이거 1시 반에 가기로 했는데 지금 1시 8분. 너무 일찍 왔나? 천천히 올걸. 근데 이 낮 시간에는 또 차가 안 밀리니까 또 의외로 또 금방 와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GM이, 쉐보레가 그 강남에서 행사를 자주 하는 이유가 그 하우스 오브 GM 그 청담동에 있잖아요. 거기를 1년인가 2년 동안 이제 빌렸는데 그게 임대료가 되게 비싸대요. 그래서 거기서 최대한 행사를 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그거야 뭐 이해가 됩니다. 빌렸으니까 당연히 최대한 써먹어야죠. 그러면 아까 얘기 들어보면은 그 근처에는 주차장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트레일블레이저가 시승회가 이틀 동안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기자들이 차를 다 갖고 오면은 막 KA처럼 막 1,000만 원 넘게 주차비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나? 아무래도 그 청담동보다는 서울역이 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셔틀버스를 서울역과 강남역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나 진짜 이거 너무 고민되네. 아니, 시승에 가는 방법, 시승에 가고 말고가 아니라 가는 방법 때문에 이렇게 고민될 수가, 세상에. 가방을 들고서 강남역까지 가는 것도 사실 그게 만만치가 않은데, 집에서 일단 1시간 정도 걸리고요, 강남역까지. 그리고 거의 서서 갑니다. 거의 서서 가요. 제가 지금까지 전철 타고 그 강남 쪽에 갈 때 앉아서 간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서서 가거든요. 그렇다고 가방을 그 위에다, 무겁다고 위에다 얹어 놓을 수도 없어요. 왜냐? 잊어먹을까봐. 혹시 가방 잊어먹으면 어떡해요? 가방 잊어먹으면 진짜 큰일 나죠.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가방 잊어먹으면. 저게 든 게 지금 얼만데. 그래서 계속 들고 가는데 되게 무겁거든요. 땀나요, 땀나. 그래서 고민돼 진짜. B필러에서는 소리가 안 나고요. 이쯤 되니까 대략 확인이 가능한데 B필러에는 소리가 안 나고 저 C필러에서는 그냥 원래 지금 잡소리가 있는 게 맞습니다. 잡소리가 그 안 좋은 놈에서 저기 계속 있어요. 드디어 모델 X 시승합니다. 세상에. 야, 모델 X는 저와 참 그 인연이 없었는데 왜 그 인연이 유독 없는 차가 있어요. 시승차가 뭐 있을 때는 제가 막 시간이 나서 못 하고, 제가 시간 있을 때는 또 뭐 시승차 그때 또 운영을 안 하고. 그래서 옛날부터 이상하게 그 모델 X는 이게 안 맞아서 못했는데, 심지어는 제가 그 모델 S 플레드 할 때도 이제 좀 있으면 모델 X도 시승차가 다 지나가서 지금 자리는 없고 그래서 없을 것 같다 해서 야, 모델 X는 안 되겠구나 포기 했는데, 얼마 전에 혹시나 해서 전화해 보니까 모델 X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또 심지어 2개 있대요. 모델 X가 있고 모델 X 플레드가 있고. 그리고 또 뜬금없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모델 Y RW도 있잖아요. 그 요즘 최고의 화제의 차 상하이산 그것도 있대요. 시승차. 그것도 있을 줄이야. 시승차가. 그런 차도 시승차를 돌리는 거 보면은 테슬라 코리아가 예전과 다르게 뭔가 그 좀 되게 적극적인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별로 그렇게 안 적극적이었거든요. 일단 거기 그 이제 직원들의 그 커리어만 봐도 원래 왜 테슬라가 기존의 자동차 회사와 좀 다른 점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코리아도 거기 있는 직원들 커리어가 보통의 자동차 회사와 좀 달라요. 보통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면은 이제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다가 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테슬라 코리아는 안 그랬어요. 테슬라 코리아는 전혀 자동차와 상관이 없는 분야의 사람들이 와서 뭐 이렇게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야, 이것도 기존의 자동차 회사 상당히 많이 다르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예를 들어서 테슬라 코리아 초창기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오고 무슨 뭐 항공회사에서도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의 자동차 회사가 좀 달랐죠. 그나저나 원래 그 테슬라 코리아가 있던 그 청담동 그 자리 있잖아요. 거기는 진짜 자동차 기자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저기는 저주받은 자리야. 막 왜냐면 거기서 저기 수입사가 들어와서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막 옛날 초창기에는 막 로터스도 있었고 페라리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되게 자주 바뀌어서 저기는 약간 좀 저주받은 자리야 그랬는데, 테슬라 코리아도 나갔네요. 네, 테슬라 코리아는 장사 잘하는데. 어쨌든 테슬라 코리아가 한 몇 년 전부터 슈퍼차저가 엄청나게 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예전에 비하면은 좀 분위기가 달라졌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지하주차장 내려갈 때 돌길이면 좋은데 왜 또 이렇게 노면이 좋아. 이게 돌길이어야지 딱 그 잡소리 나는 게 딱 대번에 딱 티가 나는데 왜 또 노면이 좋은 거야. 진짜 여기는 한 5층은 내려와야지 자리가 있군요. 5층은 내려와요. 기부스가 아직도 있네. 이 기부스 이거 저기 유료예요. 이거 한 번 잊어버려서 돈 또 냈어요. 3,000원인가? 이게 저 보험이 한 번밖에 안 된대요. 처음 알았어요. 여기 새끼손가락 골절된 거 진짜 안 나요. 이거 2달 넘었는데 아직도 살짝 아픕니다. 아직도 진짜 오래 걸리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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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전화 안 받아? 자다 일어난 목소리인데. 네, 여보세요? 야, 나 좀 일찍 왔어. 네. 지금 잠깐 주차 녹화를 시작합니다. 거기서는 이번에 거기서 다 얹고 이런 건 없나요? 뭘? 이번 영상 맞추는 점 보내드린 해주십시오. 다음에 이거? 네. 뭘 던져? 여기서 뭐 자막 같은 거 다 얹고 있어요? 아니야, 다 했잖아. 알겠습니다. 예. 끝나고 갑니다.
오늘은 비교적 일찍 끝났어요. 2시간, 주차 시간 2시간 20분. 주차비 3,000원. 주차비가 5,500원인데 반값 할인이잖아요. 근데 정확히 반값이 아니에요. 주차비 2시간 20분에 5,500원 나왔는데 3,000원. 그래서 뭐 이렇게 톨비처럼 정확히 반값은 아니다 입니다. 이것도 꿀이긴 하지만 정확히 반값은 아니다. 그래서 내일의 화두인 트레일 블레이저는 어떻게 가느냐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원주는 내일 그냥 전철 타고 그냥 강남역까지 간다고 하네요. 저도 그럴까? 아니 서울역으로 가면은 출퇴근 시간만 이게 4시 거의 진짜 4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렇게 출퇴근 시간에만 4시간을 써버리면은. 그래서 저도 그냥 짊어지고 전철 타고 2호선 타고 강남 쪽으로 갈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쉐보레는 참 곤란하게 하네 진짜. 근데 저기 저 편집하는 그 방 있잖아요. 저기는 진짜 너무 건조해서 너무 가려워요. 저 안에 들어가면은 정원준이랑 저랑 막 긁으면서 야 진짜 무슨 제습기를 들고 가야 되나? 어떻게 저래? 어쨌든 이번에 차에 있는 짐을 싹 내리고 상암동 왔다 갔다 해보니까 확실합니다. 저 원래 뒤쪽에서 나던 C필러? 그 잡소리는요 원래 차에서 나는 게 맞고요. 뒤에 있는 짐과 상관이 없고요. 제가 이쪽에서 USB 다 교체한 다음에 B필러 쪽에서 잡소리가 가끔 나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안 나요. 이게 짐과 상관이 있었나 봐요. 그거는. 그래서 센터를 예약을 하고 저 C필러 쪽에서 나는 잡소리를 없애려고 합니다. 예약이 언제 잡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끝입니다.